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빠지다가 오후 내내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임이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해서 계속 매수 추세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변동폭 같은 경우도 10P가 넘기 때문에 선물을 하신 분들,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수익을 매수로 해서 꽤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갖다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임 자체가 아침에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하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그냥 꾸준하게 이 추세대로 갔던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를 갖다 이용을 해서 선물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꽤 많이 갔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매매를 한 종목도 꽤 보이네요. 그쵸? 앞타머 사이언스나 시그네틱스나 로보스타나 러셀,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저희가 매매를 한 종목인데, 하나하나 이슈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우선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대한항공이 갑자기 튀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무너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는데, 요것 따라서 다음에 대한항공도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크게 상한가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일단 대한항공이 권리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우선주가 상한가를 간 거는 대한항공이 권리라고 인해 가지고 매수가가 몰려서 그런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인터파크가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여행 상품을 팔아가지고 100억 정도의 매출을 냈다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요렇게 봅니다. 특별하게 대한항공 자체의 뉴스보다는 요 뉴스, 두 가지 뉴스가 같이 움직임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고요. 대한항공 우선주는 상한가를 갖고, 대한항공 우선주 지금 보시면 18% 정도 권리락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그 권리락을 이용해서 급등을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사마네트웍스. 사마네트웍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OTT 관련한 종목. 그래서 아침부터 쭉 올라왔는데, 중간에 보면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 진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와, 이거 들어가면 자, 보세요. 양봉, 음봉. 양봉에 또 떨어지고, 양봉에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지금 보시면 이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러한 변동을 갖다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상한가를 붙여버렸습니다. 지금 2시 30분에 상한가를 왔는데, 실제적으로 단타를 매매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사마네트웍스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컨텐츠 만드는, 우리가 드라마 만드는 회사로서 디즈니 관련한 OTT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돼 있는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은 안 튀고 이 종목만 튄 거를 봐서는 글쎄요, 완전히 그럴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급이 들어왔고 그 수급을 갖다가 유지를 하면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TT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데브시스터즈 말씀드렸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 관련한 걸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급하게 상한가를 갔었죠. 지난 시간에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점상에서 살짝 무너졌다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무너진 게 한 8% 정도?
7% 정도 무너졌다가 바로 상한가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 빠졌었네요. 그죠? 10% 빠졌다가 상한가를 갔는데, 쿠키런 킹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투상째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쿠키런 킹덤이 그렇게 상승을 할 만한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거에 비해서 오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우건설이 지금, 시가총액 5조짜리인가요? 네, 오늘 시가총액 5조짜리 여기 있네요. 없어졌네? 잠시만요. 자, 장중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딩을 한 것 중에서 보면 대우건설 사업비만 8조 5천억짜리 단일 사업 국내 최대 사업 수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조 5조짜리 수주를 했고 저희는 이제 단타를 들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 뉴스거든요. 이 뉴스인 것 같은데 예, 사업비만 8조 5천억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되고 있는데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담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장중에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HTS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예, 11시에 뉴스 떴고 11시에 뉴스 뜬 다음에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조 5천억짜리 수주가 나와도 건설은 안 가더라고요. 6,400원 살짝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600원까지 고가가 6,600원 그 정도 올르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 이러한 수주 이슈나 뭐 실적 이슈보다는 이러한 긴가민가한 이러한 뉴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부시스터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슈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 쿠키런 관련한 뉴스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이만큼 올라갈 만한 주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수주가 나오거나 실적이 나오면 전부 다 단발로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셀리버리, 무상증자 이슈 지속 속의 상한가. 자, 무상증자로 해가지고 셀리버리 무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꾸준하게, 셀리버리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움직임이 나왔고요. 계속 연속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근데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연상을 가는 것도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이렇게 무상증자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배르고 있던 거고, 물론, 그동안에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참 그래요. 그죠? 예, 실적보다는 이런 게 더 잘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정치 관련한 종목들 올라오는 거, 말도 안 되는 걸로 급등하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 주식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자,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다가, 자, 중간에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얼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오늘 되게 많았죠. 저도 이거 가지고 한 4-5번 당한 것 같아요. 이거에 엄청나게 당했는데, 요즘 단기 매매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렇게 우리가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VI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I에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얼음 되기 전에 반청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VI에 안 당하는, VI 급락, 하는 거에 안 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만 믿고 따라 들어가던 요즘은 깨꼬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앞타머사이언스. 자, 앞타머사이언스는 아침에 저희한테 엄청나게 빠르게 뉴스가 왔습니다. 앞타머사이언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하면서 살살살 올라와가지고 지금 다시 1차 만들고 상한가를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뜬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중간에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9시 36분에 앞타머사이언스 들었고요. 9시 36분이면은 실제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리딩클럽에 드린 정보를 잘 보시면 9시 36분이거든요. 34분, 5분, 6분. 여기서 매수 신호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움직임 나와서 급등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침장에 특히 이렇게 나오는 뉴스 렘데시비르 대비 100배 우수한 효능 확인 요건데 뭐 그냥 요렇게만 나왔는데 얘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앞타머 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짝짓기 매매로 앞타머 바이오, 앞타바이오죠. 앞타바이오. 예, 앞타바이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6%까지 올라왔었는데 얘도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똑같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올라왔고 얘네들이 상가면서 계속 움직임 나왔는데 오후장에는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앞타머 사이언스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같이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위스콘 같은 경우는 얘는 지난 시간에 움직임이 나와서 가겠구나라는 걸 알았지만은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움직임이 나와서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나게 흔들었거든요. 위아래 지금 보시면 4,300원부터 4,000원까지 밀었으니까 이것도 한 300원이니까 한 7, 8%. 여기서도 다시 올렸다가 또 빼고 계속 빼고요. 고점에서부터 또 뺐는데 얘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땡겨놓고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3시에. 그래서 위스콘 같은 경우는 PVC랑 그 다음에 PVC 관련한 거죠. 그죠? PVC 같은 거를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인데 LG화학 협력업체로 해가지고 부각이 되고 있고 LG화학 협력업체면은 뭐죠?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협력사로 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는 저희가 맨 처음부터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시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2시 50분인가요? 오후장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아마 1150원? 요 근처에서 1130원인가요? 40원인가요? 요 근처에서 첫 상승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순식간에 얼음 들어갔고요. 얼음 들어간 다음에 살짝 빠졌다가 지금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올라와서 바로 상한가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생각보다 움직임이 괜찮은데 왜 이거를 갖다 상한가 못 먹었을까?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줄 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상한가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매도하고 여기서 떨어질 때 반매도하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나머지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상한가를 확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상한가를 못 먹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그네틱스 삼성이랑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개발 협업 소식 미국 반도체 공장 신설에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건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성전자 관련한 걸로 해서 테슬라 관련한 이슈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테슬라 관련한 이슈는 아까도 텔레칩스도 마찬가지. 텔레칩스도 요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한 얘기, 테슬라 관련한 얘기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에서 테슬라 반도체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자, 요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장중에 이슈가 드렸던 이 이슈입니다. 지금 보시면 5 나노 차 반도체 삼성 테슬라 맞손 잡는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1시 16분에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 1시 16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1시 16분이면은 이 정도인데 이때는 1시 16분 여기거든요. 근데 아까 이때는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가 갑자기 오후장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뉴스는 제가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없네요. 그쵸? 뉴스는 없어요.
뉴스 없이 수급으로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네틱스도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방송, 생방송으로 잘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거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방송을 갖다가 세 군데서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에서 진행을 하는데 네이버 TV에서도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TV를 갖다가 방송을 하려면 1000명의 구독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독 회원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불편을 드리는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갖다가 한 군데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tv.naver.com 포카나인 가셔가지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로보스타. 자, 로보스타는 장중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로보스타는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스타, 자, 보시면 로보스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신호까지 드렸던 종목이고요. 잘 보세요. 자, 로보스타 요 뉴스입니다. 잘 지켜보세요. 자, 9시 7분에 로봇 관련한 걸로 해서 대장 로보스타를 드렸고요. 로보스타 23,300원 언더로 단타 신호까지 드렸습니다. 이건 리딩클럽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9시 17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9시 18분.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일 빨랐습니다. 9시 17분 여기였고요. 여기서 23,300원 언더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 여기겠죠. 여기서 지금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 요 다음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아예 움직임이 없었을 때 초기에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로보스타가 오전에 상한가를 갔고요. 로보스타 뿐만이 아니라 로보티즈도 아침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진로봇도 같이 움직임 나오고 T로보티스도 아침에 급등을 한 거 보시죠. 지금 대부분 다 로봇 관련한 종목들 오후장에는 빠지긴 했지만 대부분 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로보스타가 대장으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LG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 관련한 종목, 인공지능 테마를 갖다가 그쪽 인공지능이랑 지능형 로봇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슈를 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핸드폰 사업을 포기하는 그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점점 LG전자가 삼성전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LG전자가 삼성전자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추세는 괜찮고 요런 뉴스 여러분들이 차세대 먹거리 뉴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해서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셀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전기차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요것도 파운드리 반도체 중고장비 업종 호환으로 해서 실적 호조 관련한 이슈로 해서 나오는데 실제 실적 호조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도 러셀도 쉽지 않은 종목인 거 보이시죠? 여기서 매수 들어오다가 확 빠져버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매수 들어왔다 확 빠져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연속 수급이 들어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뺀 걸 보세요. 최고점에서 4,650원부터 4,270원까지 그러면 400원 정도 뺀 거거든요. 400원 정도면 10%를 뺐다가 다시 올리는 종목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뺐다가 여기서부터 또 다시 빼요. 그죠? 올라오면 또 다시 뺍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거를 버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버티는 게 아니고 일단 챙겼다가
바닥에서 찍고 다시 올라올 때 이때쯤 다시 보시면 되는 거죠.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이건 분명히 올라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서 무조건 버텼다가 만약에 안 올라오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종목은 일단 챙기시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신라SG는 지금 연상이죠. 신라SG는 연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상을 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또 상한가를 갔는데 수산식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무상급식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예, 이재명 관련해서 이것도 거의 작업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거래량이 더 줄었거든요. 내일도 또 한번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케이탑리츠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 리츠하는 회사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특별히 올라올 만한 이슈가 없는데 지금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한 걸로 해서 이재명 관련한 이슈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돼 있는 주택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 케이탑리츠 이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에 뭐 관련돼 있는 그거라고 그래서 지금 정세균 테마라고 그래서 케이탑리츠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재명 관련한 종목 플러스 정세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매매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침부터 PM풍년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PM풍년이 강하게 올라왔죠. PM풍년이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강하게 올라오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김동현 테마인데 왜 이렇게 강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뺐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하는데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그냥 단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얘도 눌렀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김동연 관련한 뉴스는 없거든요. 일단 서울시장은 출마를 안 한다고 그랬고요. 근데 그러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하고 대선으로 직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김동연 테마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철수도 그랬거든요. 서울시장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안철수 관련한 종목이 폭등을 했어요. 그게 바로 대선으로 직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동연 테마도 같은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렇게 지금 종목들 움직임 나왔는데 내일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보면 지금 연상을 가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연상을 가는 종목도 별로 특별히 뭐 할 만한 거 없고요. 일단은 로봇 관련한 종목 이 로보스타나 시그네틱스 그 다음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라SG도 좋긴 한데 얘는 연상을 가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고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뭐 상승을 하겠지만 요것도 연상 가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요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는 새로운 종목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1월 25일이고요.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